지금부터 2021년 성주류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충북 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이현주입니다. 2021년 충청북도 성주류화 포럼은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발표회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럼을 시작하면서 먼저 충북 여성재단 저희 박혜경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오늘 성주류화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발표회를 열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우수 사례 사례집을 발간해 왔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발표회를 열고 또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시상도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에 모이신, 오늘 모이시지는 못했지만, 네, 한 분 한 분씩 모이시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형식을 조금 달리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같이 모여서 시상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모이신 분들의 노고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정책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공모에도 참여해 주신 11개 시군과 도교육청에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선생님들 도와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컨설턴트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님과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리더시죠. 이수계 의원님 축사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좋은 축사가 또 기쁨을 또 배가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모두 앞으로 정책 개선과 발전에도 큰 참고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을 크게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충청북도 정책복지위원회 이수계 부위원장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수계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주류화 포럼 성별영향평가의 우수 사례 발표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성별영향 평가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또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되셔서 수상을 하시게 된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매번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재단의 이제 행감이나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공무원분들이 이 업무는 가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매년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해서는 여성재단의 박혜경 대표님, 그리고 이현주 센터장님,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일일이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사례는 거의 뭐 봉사 수준에 불과한 사례를 받고 몇 번씩 찾아가고 몇 번씩 또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성주류화, 특히 충청북도의 성평등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큰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요. 저도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성평등사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수상을 하시는데 재단의 대표님 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 표창을 한다든가 이렇게 훈격을 좀 상향시키시는 노력들,
그리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포상을 한 번 더 인센티브를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만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기 부위원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여기 좀 에러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저희 충북 성별영양평가센터는 매년 그 우수 사례집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정책 개선을 위해서 주신 각 기관별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로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사례 공모를 실시했고요. 공모된 사례 중에서 총 7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오늘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회를 통해 소개되는 우수 사례들이 타 지역 및 다른 사업 영역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저희가 8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음성군 사회복지과 김은선 주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례 발표 내용은 음성 소식지를 통한 국민 성주류화 인식 확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사회복지과 김은선 주무관입니다. 저희 음성군은 국민 대다수가 보는 음성 소식지를 통한 국민의 성주류화 인식 확산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군은 2017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었고 제가 여성 친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의식이 참 중요하구나 느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릴까 고민하다가 음성 관내와 전국으로 배포되는 음성 소식지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성 소식지는 주민과 출향 인사 등 월 3만 부가 발행되고 생활 속 각종 정보와 군정 소식을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소식지에 여성, 아동, 폭력 예방 홍보를 하고 금년에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4대 폭력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퀴즈 코너 운영, 그리고 도서 추천란을 이용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양성평등 도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는 성주류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식지 담당 부서인 미디어 정보과에 매월 폭력 예방 관련 안내문을 실을 수 있는지 협의하고 전문기관인 음성가정 성폭력 상담소와 논의하여 소식지에 넣을 주제별 자료를 기획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저희가 제공한 성평등 도서 리스트를 검토하여 소장 도서를 파악하고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성평등 도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처럼 4개 부서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특징과 사례를 통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특정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노력하였고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홍보 등 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안내했습니다. 9월에는 성매매 근절 안내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응모한 주민을 추첨해서 음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0월부터 추진 중인 양성평등 도서 추천 사례입니다. 성인 청소년과 유아 아동 부문 한 권씩 매월 2권을 추천하고 있는데 고정적 남녀 역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성역할 인식 변화를 기대하며 성평등 관련 도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서서히 옷에 스며들듯 소개된 책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젠더 개념 정립과 의식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호에는 음성군 여성 친화도시 국민차별단을 널리 알리고자
참여단 활동 내용과 국민참여단 단어 맞히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해서 여성 친화도시 음성군을 홍보했습니다. 이처럼 소식지를 통한 음성군의 성주류와 인식 확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도서관 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소식지위원회 포함 다른 여러 위원회에도 성평등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여성 친화 도시와 연계하여 성평등하고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선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음성군 사회복지과가 주축이 되어 미디어 정보과 평생학습과 음성 가정통역 성장소까지 협업을 통해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조성연 연구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 촉진을 목표로 추진되는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이 성별 영향평가 이후 어떻게 개선되어 추진됐는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현 연구사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 제고와 경영 목표 달성,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농가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1개소, 시군 11개소, 총 1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로는 5,670만 원을 국도비 50% 매칭 사업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전문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 운영해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분야별 전문 지도사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현장 컨설팅을 3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충북 관내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 중 희망자 80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전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농촌진흥청에서 청년 창업 명단을 통보받아 시군에 통보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희망 의사를 타진해서 도에 보고를 해주면 도에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청년 농업인 역량과 교육을 전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농가 경영 역량과 이론,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편성 과목으로는 농가 경영, 마케팅, 농업회계, 세무, 영농 정착, 제도 이해 등입니다. 그리고 견학과 체험은 우수 농업교영체를 방문하고 자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현장 컨설팅을 3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전에는 사업 수행을 교육장을 내방하거나 우수농업 교영체를 견학하고 현장 컨설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개선 후에는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군의 명단을 통보하면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의사를 확인해 저희에게 명단을 통보해주면 확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사업 안내를 함으로써 여성 청년 농업인의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경영 규모가 영세하거나 지원 사업이 절실한 여성 청년 농업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성별 분리 인적 통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청년농업인 사업대상 여성 선정 비율의 목표치는 10%였는데 달성은 19.2%로 9.2%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업 수행은 도 교육위에 시군에서 컨설팅 코칭 3회를 추진하고 있고 개인별로 교육과 컨설팅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예산도 동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문자 전송을 통해서 교육 안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예산 지원은 70만 8천 원으로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의 여성 청년 농업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후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교육위에 이를 이론과 체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전후의 사업 추진을 비교해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수행 면에서 사업 수행 면과 지원 사업 홍보 그리고 성별 분리 통계 구축 면에서 살펴보면 청년 창업농 중 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저희가 먼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서 사업 안내를 함으로써 여성 청년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청년 창업농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성별 분리 통계를 20대, 30대 등 이렇게 구분해서 구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 전문가나 청년 농업인이 참여해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성 비율이 50% 이상 되게 강사나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현 연구사님 감사합니다.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해주셨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영세한 규모나 사업 지원이 절실한 여성 청년 농업인을 우선 고려한 조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여성 청년 농업인 수혜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네요.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과의 학예 동계 방학 독서교실 특강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담당자셨던 김주혜 주무관님은 업무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같은 과의 배보희 주무관님께서 대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배보희 주무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평생학습과 배보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학예 동계 방학 특강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에서는 관내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별 역량 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번 방학 특강 강좌를 모집할 때부터 성별 기입칸을 추가하여 성별 분리 통계를 구한 것. 2번 양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준비한 것. 3번 그로 인한 정책 개선 변화 및 효과입니다. 방학 특강 강좌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받습니다. 학예 방학 특강 모집 시에
홈페이지에 별도 성별 표기 기입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강생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한 방법입니다. 수강 신청 단계에 성별 표기칸을 추가하였고 그에 따른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수업별로 남학생, 여학생의 비중이 큰 것, 작은 것이 나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학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이 남학생 44%, 여학생 56%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어 수업에는 남학생의 참여가 많았고 그림책 바캉스는 여학생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학생들의 성별 비율을 비교해보고 각 선호하는 수업을 알게 되어서 다음 강좌 구성 시 참고할 통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학 기간을 맞아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의 인식을 키워주기 위한 북큐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북큐레이션은 북과 큐레이션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 진천국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자료실에 양성평등 이야기 코너를 만들어 책 15권을 전시했습니다. 성에 대한 차별, 제도, 인식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서와 성별이 고착화되지 않은 도서들을 위주로 뽑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서관에 전시해둔 사진입니다. 이 중 15권 책 중 대표 책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여자놀이, 남자놀이, 우리 같이 놀자라는 그리스 책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외계인이 지구에 놀러온 가상의 상황을 통해 어린이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성 고정관념을 유머러스하게 꼬집는 책입니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라는 고착화된 성차별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책 개선의 변화 및 효과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강좌 신청 단계부터 성별 기입칸을 추가하여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해 참여자의 성별 비율에 따른 요구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년도 동계방학 특강 강좌 구성 시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강좌 구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한 북큐레이션 양성평등 이야기를 기획하여 어린이 자료실에 성평등 관련 도서 15권을 배치함으로써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성인지,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배보이 주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입니다. 발표 주제는 청주 시민신문 제작 사례입니다. 청주시 공보원실의 강병조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병조 주무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공보원실 주무관 강병조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을 통한 성주류화 제도 정책 반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민신문 발행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연중 진행되는 시정 소식지입니다. 매월 25일 월 1회 발행하고 있고 총 27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편 구독으로는 3만 부가 나가고 있으며 이는 도내 최다 발행 부수입니다. 또한 종이 신문을 중심으로 모바일 웹페이지와 이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1년 기준 6억 8,600만 원 정도가 되고 주요 내용은 정보 전달 중심 매체로서 생활 밀착형 기사를 제공하고 또한 주 독자인 고령층을 고려해 이미지와 디자인 중심의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시민신문은 왼쪽에 있는 취재기사와 더불어 오른쪽에 있는 정보 제공을 함께하고 있는 주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민신문을 활용한 성주류화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 가까이입니다. 이는 청주시민신문의 최대 발행 부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녹아들기에 딱딱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홍보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사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주류와 함께 시정 홍보를 함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입니다. 이는 여성 친화 도시 청주시의 시책과 정보가 담긴 기사를 통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성주류화 전략으로는 성불평등 언어 순화, 여성 친화 도시 시책 및 정보의 기사와 성별 영향평가의 적극 반영 등이 있습니다. 우선 성불평등 언어 순화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와 협업해 매월 독자액을 지면해 성불평등 언어 개선을 위한 코너를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처녀림은 원씨림으로 바꾸고 바지 사장은 명의 사장으로 바꾸는 언어 개선입니다. 특히 이 코너는 시민들의 읽기 집중도가 높은 독자의 글에 지면 게재하고 있으며 언어 습관이라는 작은 부분부터 성평등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 도시 시책 및 정보의 기사화입니다. 각 그림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임신부 지원, 그리고 청주시 여성 친화 기업 소개 등 지속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 시책들을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결과 청주 시민들의 관심도도 증가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청주시 맘스캠프와 오른쪽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 등을 살펴봤을 때 여성 친화 도시 청주의 시책과 그리고 기사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별 영향평가 적극 반영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저희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에서 17건,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서 6건, 그 이하 성차별적 표현 등 여러 건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청주 문화재 야인 기사에 들어갔던 일러스트인데요. 여성이 치마와 빨간 옷 등 여성 고정관념을 이미지화하는 표현을 지적사항에 따라서 취향 또는 활동성에 따라 바지나 치마를 여성의 주도권 하에 입을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은 빨강, 핑크, 남성은 파랑이란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표현에서 원피스 색상의 변화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왼쪽 위쪽에 보시면 표지에서 이제 설 명절 차례상 이미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차례상 뒤에서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수동적인 여성에서 두 번의 수정을 거쳐 남성과 동등하게 함께 차례상을 지내는 가족의 모습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대표성 불균형 문제의 경우에도 남성 농업인이 대표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과의 균등한 대표성을 고려해 일러스트를 교차했습니다. 오른쪽은 올해 10월 표지인데요. 이 작업은 제작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성별 영향 평가를 고려해 진행한 표지입니다. 카페란 공간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일하는 모습을 섭외해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민신문의 성주류화 정책 반영 성과입니다. 성불평등 언어 개선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개선해 일상생활 속에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시책 및 정보 기사화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여성 친화도시 청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성차별적인 이미지와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적인 성별 영향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과제 및 보완점입니다. 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례별 1개씩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친화 시책 기사 및 홍보 형평성 문제 사례 2번에서 여성 친화 기업 홍보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취지로 여성 친화 기업을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의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보다는 다소 작게 처리한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실무 담당자들의 정책 반영 어려움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주시민신문이 이미지와 디자인 중심으로 편집됐기에 일러스트 작업이 많이 걸리는
진행 작업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새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지 제공업체의 자료를 쓰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트 자체에서 성별 대표성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소스들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소정하는 것에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디자이너 등 실무 담당자들이 일정에 맞추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진을 제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성별 영향 평가를 받으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주류와 정책 반영, 구체적으로는 성별 영향 평가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가 담당자께서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작업에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사를 쓰는 담당자부터 편집자까지 능동적으로 성주류화를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주류화는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작업이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야 조금이나마 평등한 관점과 시각으로 성주류화 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신문은 성주류화를 위한 작지만 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조 주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주시민신문 자주 보고 있는데요. 성불평등 언어수나 코너나 여성친화도시 시책 및 정보란을 보면서 청주시가 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시민신문을 항상 저희 센터에 성별영향평가 홍보물 컨설팅 의뢰를 해주시는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청주 시민들에게 성평등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의 정책 개선 사례였다면 지금부터 발표될 3개의 사례는 성주류화 운영상의 추진체계 개선 사례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회계과의 박문희 주무관님께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성과 분석 추진체계 개선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문희 주무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회계과 박문희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성과 분석 추진체계 개선 우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성인지 결산서 추진체계 개선 내용, 2번째, 추진체계 개선 과정에서의 어려움, 3번째, 정책 개선 성과와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결산서 추진체계 개선 내용입니다. 성인지 결산 작성 수준 향상 및 성과 분석 실시입니다. 첫째, 성인지 결산서 전문가 컨설팅을 2회에서 3회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성인지 결산서 요약사항을 성인지 결산서 성과 분석 보고서로 작성하여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효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인지 결산서에 첨부한 것은 충청북도가 처음 시행한 것이며 이는 타 시도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첫 사례입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성인지 결산서와 성과 분석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체계 개선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회계년도 2월 1월부터 3월 초순까지로 작성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3차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저희과 회계과 예산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느라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취합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와
성인지 결산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였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개선 성과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개선 성과로는 성인지 결산서 심층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실시로 성인지 결산서 수준이 향상되었고,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목표의 연계성 검토로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컨설팅 의견 반영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절차 도입으로 성인지 결산 제도 추진 체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 작성 이해도 증진 및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 인식으로 성인지 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와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개선 성과입니다. 성인지 예산사업 결산 정보에 대한 종합 분석 자료를 결산서에 첨부함으로써 도민이 알기 쉬운 성평등 성과 분석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2020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검사에서 우수 사례로 추천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 추진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제도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성인지 결산서 컨설팅 예산 증액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과 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및 제도 간 연계에 대한 이해교육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성과 분석 추진 체계 개선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문희 주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인지 결산서는 그동안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컨설팅을 3회로 늘려서 지원하고, 성과 분석 내용을 성인지 결산서에 첨부하여 결산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성과의 내용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6번째 발표네요. 진천군 여성가족과의 성별 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주무관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별 영향평가 진천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지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성별 영향평가 업무 추진체계 문제점, 개선 내용, 개선 건의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성별 영향평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 업무 이해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 개선 의견 작성에서 난감함을 제일 느끼기도 합니다. 개선 의견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사업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해도 왜 해야 하느냐, 비협조적인 사업 담당자를 만나면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 제재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워 진땀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도의 실행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법적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계획 수립의 경우 조례처럼 성별 영향평가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서 수행할 필요를 좀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장기 계획은 연구 용역으로 많이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전 검토로 법적 의무화해서 중장기 계획 성별 영향평가 실시 내용이 정책적인 면이 이제 큰 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연구 용역 업체가 민간 업체가 많은 만큼 성인지 정책이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GIA 시스템에 관한 어려움입니다.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서식뿐만 아니라 누름틀 안에 빨간 글씨 내용이 논문 같은 형식으로 인해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글자 크기, 자간 등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이는 모양 또한 중요하기에 가시성 있게 서식틀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성별영역평가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은 바로 이제 개선 의견에 따른 이행 내용을 인정해 주느냐의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컨설팅이 끝나고 제안된 개선 의견을 개발 사업 담당자가 개선을 했다고 제출한 자료들을 정말 개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선한 내용의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시스템상 그렇게 구현되지 못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군종합평가 지표 자료를 개선 이행 건수로 입력할 때도 이게 제가 맞는 건지 의문점을 가지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추진체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천군에서 추진한 개선 내용입니다. 성별영역평가는 업무 담당자의 열정과 애정 그리고 노력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에 개선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보도자료, 주요 일정, 주요 행사를 체크해 놓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개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다음은 성별영역평가 제도의 개선 의견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팀장님과 함께 배석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담당자 혼자 컨설팅을 받을 때보다 팀장님과 함께 동석을 하면 사업 추진의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진천군에서 참여 대상자 변경 공모를 시행을 하고 담당 팀장님과 함께 동석해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특히 컨설팅이 끝난 후 사업 담당 직원들로부터 업무 추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컨설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들으면 컨설팅의 중요성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개선 이행에 따른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영역평가 대면 컨설팅이 끝나면 엑셀 파일로 각 사업별 개선 내용을 요약으로 정리해 해당 부서에 매월 이행 실적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요. 제출 요청 공문과 부서에서 이행한 내용을 취합해 개선 이행 사항을 보고하는 내부 결제 공문을 매월 9월 실적 보고, 10월 실적 보고 이런 식으로 자체 결제를 받아 보고합니다. 이렇게 매월 각 부서에서 추진 실적 제출 요청 공문이 보내면 중간에 담당자가 변동이 돼도 누락되지 않고 사업 추진 내용을 관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때 사업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도움을 줘야 개선이 되는 부분이 큰 만큼 업무 담당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역평가 추진체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성별영역평가 제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내용에 대한 의무화 등의 법적 강제성의 강화가 필요할 듯합니다. 개선 의견 역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 바탕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실무에서 추진하는 점이 한계가 많습니다. 다음은 GIA 시스템 보완 내용입니다. 현재 개선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면 종료되는 형식인데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승인 부분이 구현이 되면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개선 의견 승인 요청 버튼이 있고 성별영역평가센터에서 승인 또는 보완 이런 식의 의견을 주고 최종 완료되는 형식의 커리큘럼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진천군에서 성별영역평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 개선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지훈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제출해 주십사 공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전에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오후에 답신 공문이 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매월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을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을 대면 컨설팅에 동석시켜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돕고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건의해 주신 개선 의견들도 저희가 잘 기억했다가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7번째 발표는요. 청주시 여성가족과 곽현주 주무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청주시의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사례입니다. 곽현주 주무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여성가족과 곽현주 주무관입니다. 저는 청주시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 성주류화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은 목차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에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반 항목과 같은 기초체계 구축과 더불어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실적 관리 강화, 그리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 시민 체감도 향상 노력, 그리고 성인지 예산, 효율성 향상 체계 구축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면서 성주류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반 확립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9년도 9월 성별영향평가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네,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부서평가, 즉 시정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부서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시정평가 가점 0.2점을 부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성별영향평가 우수 공무원을 양성평등 주간에 추천해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에서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대면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저희가 컨설턴트들께서 많은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급증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그리고 원활한 컨설팅, 성인지 예결선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서면 컨설팅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1,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기까지 저희 예산과와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예산 요구안을 제출할 때 예산과를 통과를 못하면 의회에 제출조차 못하는데 예산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기에 어쨌든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100% 반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2020년도에 작년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최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턴트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간이 협력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2015년도에 성인지 통계집을 1차로 발간했는데 올해에 성인지 통계집을 2번째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성별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청주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 관리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청주시에서도 역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개선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정책 개선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 4회 추진 결과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정책 개선 이행 현황 점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개선 이행 현황 점검표에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이행했을 때 어떤 증빙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모든 사업마다 다 기재함으로써 그것들을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해서 전 부서 대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에서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40건에 대해서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9월 말 정도까지 63건 정도 성별영향 평가가 실시되었고 연말까지 되면 70건 이상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개선 이행률도 매우 높아서 90% 이상이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아까 발표한 청주시민신문 이외에도 뭐 의정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릿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완성된 이후에 성별영향 평가를 받으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콘티나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에서는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시장 부시장님실에 전화해서 이수증을 받아서 이제 직원들에게 공람함으로써 직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는 데 더욱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전체 공무원 중에 77%, 한 80% 이상 성인지 교육을 다 이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100% 이런 실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 청주시 전체 직원이 3,000명, 4,000명에 달하는데 여기서 7%의 어떤 시정평가에 들어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게 매우 높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주류화 제도 아니면 성별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에게는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개선 사례집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별영향 평가 정책 개선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2021년도에도 두 번째로 발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성별영향 평가를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가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고 이행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일상행정안에서의 성차별 용어를 발굴했는데요. 아까 시민신문에서도 홍보하였다시피 22개의 시민들이 제안한 언어, 공무원들이 제안한 언어를 발굴해서 전개하였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성별영향 평가위원회에서 그 미망인이라는 용어를 그 사망시 배우자로 바꾼 사례를 소개하였더니 부시장님 비롯해서 이제 위원들께서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안에도 있으니까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때 호응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성평등 과제 시민 제안을 하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였다 싶어서 200만 원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위해서 저희는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청주시의 유영경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지원 덕에 저희는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와 예산과가 상시 협력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또 특별히 청주시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해서 성인지 예산위원회에 성별영향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개과가 참여하도록 해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올해 처음으로 신규를 구성함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그 시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주시에서는 이제 모든 부서에서
그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성주류화 제도가 여성가족관만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청주시에서는 성별 영향 평가, 성주류화 업무가 저희 여성가족관만의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부서에서 함께 정책의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나가는 성주류화를 정말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주류화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실질화를 통해서 성평등 성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 기반 활성화 제도의 내용들은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컨설팅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립한 부분, 정책 개선 사례집이나 성인 통계 자체 발간, 여성가족과와 예산과와의 상시적인 협력 체계 등 다수의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공모과제에 대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 중 두 분의 심사위원께 심사평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김학실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그 성주류화, 충청북도의 성주류화 정책 개선 사업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그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확산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했던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뽑았는데 그 분들이 오늘 이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못지않게 또 이 사업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역시 소중한 저희의 충청북도 공무원이시고 또 중요한 정책 개선 사업을 추진하실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리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성별 영향 평가나 혹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까 진천군 공무원인가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로 어려운 게 그 용어에 대한 이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또 정확하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라이팅을 해낼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얼만큼 또 함의를 끌어낼 것이냐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해결해 주거나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생겼고요. 또 그 컨설턴트 분들이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마도 많이 해소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께도 다시 한번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그 발표자보다 더 긴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능한 한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은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 느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제 기초자치단체든 어떤 자치단체든지 간에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혹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구조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라든지 혹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을 맡게 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관심 있게 좀 더 어떤 정책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출하신 그 정책 개선 과제들의 이제 면면들을 보자면 오늘은 그런 과제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제들 중에 법률이나 혹은 조례의 제정과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그 정책 개선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추진 체계나 기반 조성과 같은 그 어떤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더 직접적으로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정책 개선 과제로서 이렇게 등장을 한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그 층위에 있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 성별 영향 평가의 대상 과제가 되어졌고 또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 성별 영향 분석 평가라든지 뭐 성인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저에게 다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들은 신문이나 소식지와 같은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늘 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또 이 안에서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의미 있는 어떤 성별 어떤 차이들을 발견해내고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런 차이를 발견해내고 제시하는 과정 중에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사항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 사업을 차후에 다른 그 공무원이 또 맡는다고 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이 성별 영역 평가는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렵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추진이 잘 되거나 잘 못 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성과와 보상 체계들이 또 따르고 있고 또 그 성과와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훈장일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 승진에 반영이 되어지는 어떤 가점과 같은 것으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별 영역 평가가 그 시범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 거의 지금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게 외적인 업무로 여전히 느끼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이면서도 제도적인 노력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성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성별 영역 평가를 수행하면서 예전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은 수행 과정에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었던 점이고요. 또 그 이전에는 대상별로 어떤 차이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사람이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갖게 되어지는 어떤 특성 또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지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맡게 될 때 분명히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참여하시지 못한 그런 공무원들까지도 모두에게 칭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학실 교수님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님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입니다. 김학실 교수님이 시종일관 칭찬만 하고 칭찬 일색의 심사평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 일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인상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주셨었던 내용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이거를 듣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북이 우리나라의 이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의 선두주자로 등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뭐 발표까지 공모해 주신 선생님들 다 오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이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뛰어준 충북여성재단 관계자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큰 박수를 이게 쳐드리고 싶었었던 게, 뭐 제 심사평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6년, 그냥 한 5, 6년 전쯤에 충북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충북이 약진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분석한 스토리,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재단이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런 케이스들을 좀 확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인상적인 우수 사례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또 인상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 하면은 정책 개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충북에서 전체적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추진 체계 부분에 대한 그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북의 현재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의 좋은 정책 개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 요소에도 있듯이 정책 개선 효과의 지속성이나 사례가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거나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별 시군구에서 얼마만큼이나 탄탄하게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추진 체계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는 게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파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추진체계 파트를 제안을 해주셨고 이 안에 지금 오늘 발표를 해주신 충북과 청주, 진천 이 세 개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이렇게 귀에 딱 걸리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충북하고 그 성인지 결산서 성과 분석을 해주신 케이스와 실제로는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대면 컨설팅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면 컨설팅에 담당자가 동석해서 그 전체적인 팔로우업을 해주시려는 이런 체계들을 구축해준 사례는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이고 아마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산해서 이게 우수하게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할 만큼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주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성인지 결산서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분석 결과서의 첨부 문서로까지 만들어 주신 부분들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쭉 축적이 된다라면 성인지 예결산서 작업이 전체적인 성평등을 좀
그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는 추후에도 아마 다른 지역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확산해야 하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의 사례는 상당히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청주시가 성별영향평가를 이렇게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주류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담당 부서,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다른 부서들이 성평등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성별영향평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군구는 행정은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 답안과 같은 제도적인 그 개선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주시의 사례 역시 잘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시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여성 친화 도시를 하시는 지자체들에서는 그냥 뭐 이제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아마도 이제 BSC의 성별영향 평가를 넣어주시고 아주 상징적으로 시장과 부시장님의 성평등 교육 이수증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내주는 이런 그 활동들은 아마도 행정 내에서 좀 굉장히 비주류였었던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제안해 주셨었던 사례들 중에 이 추진 체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사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 좀 확산을 시켜야겠죠. 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사례들을 좀 개선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별영향 평가가 페이퍼워크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개선 사항이 굉장히 직접적인 개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개선보다는 주로 인프라 측면이 많았죠.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만족도 조사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 위원회 성별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주로 그 성평등 정책 개선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주신 내용들에는 실제로 보여지는 뭐 신문에서 양성평등을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도서관에 양성평등 도서 자체를 구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 접촉면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개선을 해주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추후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개선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심사평은 대신 심사평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의 약진을 인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많은 격려와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듣고 공무원분들과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성평등 충북도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와 심사평까지 다 들었고요. 이제 시상식이 남았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시상식은 여러 사정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상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4개 기관입니다. 상장과 상금 15만 원이 수여됩니다. 장려상 음성군 사회복지과, 진천군 평생학습과, 청주시 공보관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이렇게 4개 기관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2개 기관입니다. 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25만 원이 수여됩니다. 우수상 진천군 여성가족과 충청북도 회계과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이죠. 최우수상 1개 기관이 남았는데요. 최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35만 원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 청주시 여성가족과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포럼이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되는 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여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맞겠지만 시간 관계상 긴 인사는 생략을 하고요. 대표로 각 기관에서 성별 영향 평가를 담당하고 계신 여성정책부서의 기관 담당 주무관님들께 대신하여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공모전에 각 기관의 사례를 취합하여 제출해 주신 기관 담당 주무관님들께는 특별히 저희 센터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1년 충북 성주류화 포럼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